시어 서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 철학자 서진재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 저자님, 교수님, 박사님 우리 장정빈 저자 모셨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요? 정말 제가 만난 저자분들 뿐만 아니고 그냥 모든 분들 중에 가장 구수하신 분이 우리 장 박사님이십니다. 인정하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수하신 장 박사님께서 최근 디지털 고객은 무엇에 열광하는가라는 책을 최근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수하면서 디지털이 나오는지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더군다나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서 박사님하고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더 기쁘고 마음이 설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설레는데요. 책 읽으면서 사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우리 박사님의 말투가 이렇게 구수하게 녹아들어 있는데, 이게 참 디지털 책인데 이렇게 구수할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때 명태반, 물반이라고 할 정도로 동해에서 많이 잡히던 명태가 거의 사라졌다. 찬물에서 사는 게 명태인데 해수 온도가 올라가니까 대신 오징어가 대세다. 이런 걸 어떻게 아세요? 네. 제 고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동네가 이제 반농, 반어이기 때문에 예. 같이 고기를 잡으러 마을 사람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부 생활을 한 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익숙하게 말하자면은 당시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봤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선택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농업, 공업, 상업, 여자들은 가정.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 응시를 한 학생 중에 수산업을 선택한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닷가 얘기가 저는 상당히 정겨운데요. 지난 47년간 약 1.2도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올랐네요. 1.2도는요, 바다 수온으로 하게 되면은 한류와 난류를 결정할 만큼의 큰 온도라는 예, 겁니다. 온도 차이가. 예, 그렇게 명태가 많이 잡혔었는데 명태는 한류성 어종입니다. 예. 따라서 수온이 높아지니까 전부 다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 버렸고요. 그 자리를 오징어가 대신 이제 난류성 어종이거든요. 치고 들어왔었는데 그렇다면은 명태는 뭘로 잡았느냐? 그물로 잡았거든요. 명태는 그물로. 네, 근데 오징어는 밤에 환하게. 그렇죠. 오징어 잡이배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예. 집어등이라는 거거든요. 집어등. 그래서 낚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비유했었냐 하면은 고객이 디지털로 바뀌었다. 잡는 고기를 어부는 바뀌어야 되고 낚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고객이 디지털로 바뀌었으면 디지털 고객이 열광하게 되는 서비스나 전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도 어종을 낚는 방법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왜 구수하다 그랬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세상에 수산업, 네. 수산업 시험 덕분에 이렇게 이런 명문이 탄생한 거군요. 예. 자, 그래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동해의 어종이 달라졌듯이 새로운 디지털 환경으로 고객이 완전히 바뀌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마케팅법을 바꿔야 된다. 예, 그 얘기였습니다. 이 수산업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수산업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깊이 있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1년 지나고 이제 진학을 하셨는지요? 예, 1년 지나고 이제 그 친구는 경찰대를 졸업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퇴역을 한 친구인데 예. 갑자기 집에서 농사를 지어놓고 가을 정도 됐었는데 저한테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이제 편지의 내용은 장정빈, 너처럼 공부 잘하고 똑똑한 녀석이 농사를 지어서 안 됐다. 그래도 꿈을 잃지 말고 잘 살아라. 이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였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때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게 되게 되면 비료 푸대가 있었는데요. 예. 그 비료 푸대가 종이로 몇 개 쌓여진 것이라서 종이가 너무 잘하니까요. 그 비료 푸대의 가운데 종이를 찢었습니다. 찢어서 이제 그 친구에게 나도 내 꿈을 펼치겠다고 답장을 하고 나서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었더니 어머니 혼자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가을 추수거지가 끝나고 나서 농협 같은 데 쌀을 수매를 하거든요. 그 수매를 한 쌀을
이제 농협에서 받아와 가지고 돈다발 뭉치가 이불 속 어디 있는지를 제가 압니다. 그 이불 속에 있는 돈다발 뭉치를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농사는 다 지었어요. 그의 농사는 예. 지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도시에 이제 목공소에 친척이 있습니다. 가서 목공소에 가서 목공일을 배우게 되게 됐는데 제가 워낙 목공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너는 몇 시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를 해도 좋다라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제 순천고등학교를 그 이듬해에 들어갔었는데 최고 명문으로 알고 있는데 순고. 그 당시는 명문이었어요. 예. 해서 들어갔었고 그때 아까 제가 말한 그 전공 선택 과목이 수산업이었다. 순천고등입니다. 그렇게 순고를 가셨어요. 네, 그래서 참 어머니 얘기 좀 하려고 해요. 네. 어머니 얘기 참 제가 책 읽으면서 참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뭐 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선생님 얘기, 어머니 얘기 두 개가 있는데 네. 일화가 우리 장 박사님의 일화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니 얘기 먼저 좀 제가 읽으려고 해요. 이게 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공감이 먼저다라는 책에 이렇게 적으셨던 내용인데 저자 장정빈의 학창 시절을 두 단어로 말하면 어머니와 가난이다. 예. 어머니는 36 나이에 남편을 잃고 온갖 고생을 하며 가난 속에 5남매를 키우셨다. 저자는 가정 형편 탓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 그 덕택에 다른 형제들보다 어머니와 겪은 고생과 추억이 더 많다. 이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그렇다고 그새 형편이 좋아진 건 아니었다. 저자의 고향은 남해안 고흥의 조그만 바닷가 마을로 녹동항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어머니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짬짬이 산에 가서 소나무를 긁어 모아 꾹꾹 눌러 다발로 만들었다. 시계도 없던 시절이라 하늘의 별 위치를 따져서 시간을 짐작하고 새벽길을 떠났다. 나무단을 머리에 이고 10km를 걸어 아침녘에 녹동항에 도착했어. 그래서 새벽에 떠나신 거죠. 그곳 주민들에게 나무를 팔고 다시 그 길을 되돌아 집으로 갔다. 그렇게 나무를 팔아 꼬박꼬박 모아 보내준 돈이 저자의 고등학교 학비가 되었다. 공부 안 할 수가 없죠. 저자는 돈이 항상 부족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점심을 굶는 날이 더 많았다. 그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 토막들이 지금의 어머니에게는 젊은 날의 추억이 되어 엷은 미소를 짓기도 하고 눈물 범벅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렇게 페이스북 우리 친구잖아요. 네. 이렇게 또 어머니 얘기, 서울행을 어머니께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혼수 상태인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은 힘이 강하게 느껴졌다. 이게 마지막이셨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쓴 페이스북인데요. 예. 그날 이제 나주를 내려가면서 정읍에서 어머님 추모관에 들러서 가게 되는데 어머님이랑 이제 추모의 글을 제가 쓴 내용인데 어머님 생각이 이제 간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그때도 이제 대학원에서 토요일 날은 강의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강의가 끝나고 또 일요일 날 강의가 있어서 다음 주 평일에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주 토요일이에요. 이제 어머님은 이제 산소호흡기에 기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 이제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마치 우리 얘기를 다 알아들으신 것처럼 식사를 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근데 반응은 물론 없지요. 그래서 이제 서울 오는 KTX 기차 시간이 다 돼가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다시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하고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내 손을 어머니가 딱 잡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작별 인사를 해서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했으니까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 손을 이렇게 해서 안 빼지길래 어머님 손을 제가 이렇게 해서 손을 뺐어요. 빼고 이제 그러고 허겁지겁 KTX 기차를 탔었는데 그 다음 주 내가 학교 강의 때문에 내려가지 못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도 이제 해안이 비치는 것이 어머님이 우리 말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도 자기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내 손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뭐가 그게 더 급해서 손을 이렇게 손을 떼서 뿌리치고 나왔었는가 하게 되면 지금도 참 눈물이 고이고 해안이 도는데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라게 되는데 모든 어머님들도 천사지만은 지금도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나 해안이 참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박사님 소개를 본인이 하시는 것보다 제가 조금 드릴게요. 네. 6년간의 교사 생활, 교사 생활하셨고 22년 동안 국민은행에서 연수원 교육, 마케팅 팀장, 지점장, 콜센터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세계적인 은행 HSBC의 상무로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의 업무를 총괄했다. 최초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한국의 CS를 어떻게 보면 금융의 CS를 만드신 분, 과찬이십니다. 창시자시고 또 그거를 인정을 받으셔서 세계적인 은행의 고객 경험 업무 총괄 상무 임원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힘들이 사실은 이 박사님 책을 제가 여러 권을 다 읽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공감, 그리고 그 시골의 정감, 그 따뜻함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늦게 가셨지만 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산업교육 전공 석사를 하셨고 숭실대에서 경영학 박사 취득하셨어요. 경영학 박사 취득하시니까 좋으세요? 제가 이제 숭실대에서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박사과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도 조금 찔리는 것이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 박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조금 좀 학위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 제가 박사과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어느 강사 소개란에 이제 보통 강의를 하기 전에 강사를 소개하는 데가 있거든요. 분들이 있는데 여러 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HSBC 상무를 역임하셨었고 스마트 경영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다 하다가 장정빈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게 되게 되면은 제가 벌써 수용하거나 인정하는 셈이 돼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했던 것이 방금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내용 중에서 정정할 것이 있다. 저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정정했었는데요.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갔을 텐데 그 말을 제 입으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니까 좀 꿀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잘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학문이나 사례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학위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했었고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었더니 서 원장님도 받으시라 이렇게 권했던 분들 중에 가장 제 주변에서 영향력 있는 한 분이셨습니다. 아유, 기억하시는군요. 예, 공부하시는 건 무조건 잘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학 박사 논문을 뭘 쓰셨죠? 저는 이제 디지털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CRM에 관련해서 썼었는데 이제 CRM이 기업에서 보통 고객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느냐 하는 쪽이 주로 CRM에서 많이 논의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반대로 기업이 CRM이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하는데 고객이 그 기업의 충성 고객이 되거나 CRM에 의해서 어떤 혜택을 고객들이 받느냐 하는 쪽으로 역으로 한번 쭉 추론해 보거나 한번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 논문으로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축하드리고요. 그 이전부터 기업,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 250곳에 사실은 아주 유명한 또 강사시고 컨설턴트시고 또 많은 기업들의 이제 CRM, CS 그리고 지금 디지털 마케팅을 이렇게 다 전수해 주셨죠. 전수해 주셨는데 한국경영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하시고 스마트 경영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계시고 여러 그 강의도 많이 해서 현재는 숭실대학교에
글로벌 미래교육원 서비스 경영의 주임 교수를 맡고 계시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제 보통 우리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음. 체계적인 학문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 학계 쪽에서 갈고 닦은 전문성이 탁월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책을 이제 한 22권 정도를 쓰게 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예. 기업에서 그 일을 담당을 하거나 그 일을 오래 해서 전문성이 뛰어나거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겪은 사례와 업무를 책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강의 같은 그런 일부 도움을 통해서 따라서 자기 전문성을 갈고 닦으면서 예. 경험이 쌓여져야지. 그 경험이 쌓여진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향상되거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전문성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걸 체계적으로 내 나름의 이론으로 잘 정리한 것으로 내 나름대로 실력이 붙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전문성에 대해서도 없다 그러시는데 인정을 못 하겠는 게 책을 지금 몇 권 쓰셨죠? 시중에 출간된 책은 한 22권 썼고요. 그죠? 네. 시판된 책이 22권이시고 그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아이고, 되셨으니까 사실은 뭐 최고의 전문성과 또 저자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친한데 사실 너무 이렇게 서편 TV에 늦게 불러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책 나오면 그때는 바로바로 나오자마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